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BMW 차량에 대해 정부가 정밀 분석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오명을 씻을 순 없게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차량 자율주행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분야의 발전으로 휴가철 교통정체 사정이 나아질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51곳에 대해 이달 말부터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2022년까지 4조 4,160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신선하고 잘 익은 수박 고르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16만 건, 금액으로 1조 5천억 원 상당의 피해가 누적됐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 금융기관 간 공동체 치안체제를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축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출산한 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 선물, 맏업박스를 지급합니다. 집값으로 고민하는 나라가 비단 대한민국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콩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생활비가 급증하자 맥도날드에서 노숙하는 이른바 맥난민들이 최근 6배 증가했습니다. 영역을 뛰어넘는 이색 협업으로 주목받아온 휠라코리아가 이번에는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와 한정판 협업 제품으로 대박을 쳤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창덕궁 달빛 기행이 이번 달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행사가 진행됩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BMW 차량에 대해 정부가 정밀 분석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일체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발화 원인 분석에 산하연구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조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민간 전문가를 최대한 참가시켜 민간 합동 조사팀을 가동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늑장 리콜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지만 일부 차주들은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최근 수십 건의 BMW 관련 국민 청원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 주차장에서는 BMW 차량은 주차를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 명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안전 진단 후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강제성을 띄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정확히 없는 상황에 BMW 차주들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앞서 BMW 코리아는 지난달 26일 화재 위험이 있는 520D 등 42개 차종 10만 6,317대에 대해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는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 서비스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BMW 차주들은 콜센터로 연결이 되지 않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진단을 받은 뒤 ERG 부품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개선품으로 교체해주며 만약 당장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 센터에서 리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여름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휴가 가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휴가를 떠나는데 차량이 정체되어 있다면 어떠신가요? 앞으로는 휴가철 교통 정체가 조금은 사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능형 교통 시스템 분야 국내 특허 출원권이 2016년 이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차량 자율주행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신호등 제어 방식에서 벗어나 도로망 곳곳에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IoT 센서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차량 간 또는 차량과 도로 시스템 간의 통신으로 다양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사고 방지는 물론 교통 정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기술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출원된 기술을 분석해본 결과 통신 관련 기술, 내비게이션 관련 기술, 교통신호 제어 관련 기술, 교통량 감지 기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이후 출원인 유형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학교 및 연구소, 대기업, 외국기업 순으로 조사돼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차량 자율주행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시험사업지 51곳에 대해 이달 말부터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2022년까지 4조 4,160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지자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 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51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나머지 17곳은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번에 확정된 지역에는 2022년까지 4조 4,160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비로 5,476억 원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 벤처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관계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한 협업사업을 통해 102개 사업, 7,108억 원 규모를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51곳의 지역에서는 그동안 주민 참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센터 구축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준비를 마치고 국비 지원 예상이 확정됨에 따라 8월부터는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이번에 확정된 51곳의 재생계획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중심 시가지 및 근린 재생 사업이 27곳, 노후 주거지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지 재생 및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이 24곳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에는 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해주는 공간인 공공임대상가 조성도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퇴 지역을 특색 있게 재생하기 위해 스마트 재생사업, 대학 캠퍼스 특화사업, 건축경관 특화사업 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계획한 지자체 13곳에 대해서는 30억 원 규모의 내외의 국비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더운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하면 어떤 과일이 떠오르시나요? 무더운 여름 가족과 혹은 지인들과 함께 수박을 먹으려 하는데 어떤 수박이 잘 익은 수박인지 수박을 사러 갈 때면 항상 고민이 되곤 합니다. 농촌진흥청이 폭염을 이길 수 있는 신선하고 잘 익은 수박을 고르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수박은 꼭지부터 수분이 마르므로 길이나 모양에 상관없이 꼭지의 상태로 신선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예전엔 T자 모양의 수박 꼭지로 신선도를 판단했지만 2015년 이후 수박 꼭지 절단 유통 활성화 방안에 따라 요즘은 T자 모양 꼭지를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수박은 살짝 두드렸을 때 통통 하는 청명한 소리가 나면 잘 익은 수박이고 덜 익은 수박의 경우 깡깡하는 금소금, 너무 익은 수박의 경우 퍽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손에 느껴지는 진동으로도 구분할 수 있으며 왼손에 수박을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수박의 중심 부분을 두드려 보면 이때 잘 익었다면 수박 아래쪽인 왼손에서도 진동이 잘 느껴진다고 합니다. 진동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너무 익었거나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서 고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힘들수록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처음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16만 건, 금액으로 1조 5천억 원 상당의 피해가 누적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이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피해 규모는 총 16,338건이며 1,79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54% 피해 금액은 71%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 가계대출 수요 증가를 악용,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대출 사기 수법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경찰, 검찰, 금감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됐다며 예금을 보호해주겠다거나 수사 절차상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접근하는 기관 사칭 수법도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강력팀까지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한 결과 2018년 상반기 6개월간 총 15,135건, 19,157명을 검거했으며 전담 수사부서 인력 증원,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외 콜센터 단속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캠페인 광고 송출 등 하반기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며 홍보 활동을 강화,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은행 창구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 금융기관 간 공동체 치안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축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출산 축하 선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출산한 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 선물 마더박스를 지급합니다. 마더박스 무료로 받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축하 선물은 아기 수유 세트, 아기 건강 세트, 아기 외출 세트 등 3종으로 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에 하나를 골라 신청합니다. 신청 즉시 수령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자치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출산 준비물 및 출산 유아용품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서초구는 동주민센터에서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면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 중랑구는 내의, 목욕타올, 손톱가위 세트, 가재 손수건 등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 지역별로 출산 축하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게 어떨까요? 집값으로 고민하는 나라가 비단 대한민국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콩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생활비가 급증하자 맥도날드에서 노숙하는 이른바 맥난민들이 최근 6배 증가했다고 홍콩 언론이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완전한 의미의 노숙자가 아닙니다. 맥도날드 난민 중 57%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또 71%는 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맥도날드 난민을 자처하는 것은 냉방비를 줄임으로써 전기세를 아낄 수 있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편안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출퇴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으며 또 다른 이유로는 거처를 구할 때까지 임시로 머문다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맥도날드 난민이 급증한 이유는 집값 폭등으로 좋은 환경의 집을 얻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홍콩은 1997년 반환 이후 중국인들이 홍콩에 대거 유입되면서 집값이 더욱 상승했습니다. 홍콩의 아파트 가격은 평당 1억 원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홍콩 주민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몰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영역을 뛰어넘는 이색 협업으로 주목받아온 휠라코리아가 이번에는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와 협업으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한정판 협업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려 오프라인에서는 밤샘 노숙, 온라인에서는 쇼핑몰 홈페이지가 일시 마비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휠라는 지난 4일 오전 11시 온라인 게임 스트리머 우악국과 협업한 한정판 에디션을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 출시했는데요. 휠라의 인기인 어글리 슈즈인 디스트랩터, 반소매 티셔츠, 맨투맨, 후드 집업, 에코백부터 휴대전화 케이스까지 풀 컬렉션을 마련했습니다. 협업 파트너인 우악굿은 트위치 TV, 유튜브 등 동영상 트리밍 채널에서 게임 콘텐츠를 방송하는 크리에이터이며 독특한 화법과 유머로 1020 세대의 인기가 많습니다. 매장에 준비된 컬래버 에디션 상품은 오전 11시 이벤트가 시작되자마자 삽시간에 동이 났으며 휠라 공식 온라인몰에도 콜라보 에디션을 구매하려는 접속사가 폭주, 홈페이지가 일시 마비됐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많이들 지치시죠? 이번 달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창덕궁 달빛 기행이 시작됩니다. 창덕궁 달빛 기행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품격 문화행사인데요. 고즈넉한 달빛 아래 창덕궁 후원을 거닐며 창덕궁과 조선 왕조의 이야기를 전문 해설사를 통해 들을 수 있고
전통 예술 공연과 그림 자극 관람, 달빛 아래 후원의 운치를 만끽하는 산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 매년 뜨거운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풍성하고 다채로울 것 같습니다. 먼저 창덕궁 정문인 돈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전통 복식을 갖춰 입은 수문장과 기념 촬영을 할 수 있고요. 해설사와 함께 청사초롱을 직접 들고 어둠에 잠긴 창덕궁에 들어서면 인경정과 낙선제, 영경당 등 여러 전각을 고루 둘러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낙선제 후원의 누각 상량정에는 대금의 청아하고 깊은 소리를 도심의 야경과 함께 즐길 수 있고 이색적이면서도 운치를 겸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경당에서는 다과와 함께 판소리, 전통무용, 그림자극 등 다채로운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조만간 무더운 더위가 물러가고 나면 가족 혹은 지인들과 함께 창덕궁 달빛 기행을 만끽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PDN톡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